여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꽉 찬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의실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한 여성이 일어나서 교수님에게 고함을 치고 있네요. 교수님이 차분하게 다시 강의를 하자 이번에는 다른 여성이 일어나 한마디 하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멜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출신의 유학생으로 학구열이 높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공부와 친해지게 되었고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가고 싶었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대학생이 되고 저와 같은 유학생을 만났을 때 나라들이 다양해서 조금 놀랐어요. 의외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아시아는 항상 먼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 교양 과목 수업 중에 아시아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절반이 넘게 아시아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있죠. 왠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수업이라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듣는 건지 정말 많이 듣고 있죠.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궁금하기도 하였고 저의 절친인 한국인 친구 은정이가 같이 듣자고 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죠. 은정이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부연 설명을 잘해줘서 수업을 재미있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인 이 수업을 제일 기대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시아 문화에 의해 강의를 들으러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항상 부지런한 은정이가 옆자리를 맡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은정이는 해맑게 웃으며 가방에서 코리안 스타일 간식이라며 꼬마 김밥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만들어 왔더라고요. 하얀 밥을 김이 감싸고 있는데 이게 맛이 별미더라고요. 저는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후다닥 먹어치우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집중하며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다가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꼬마 김밥 몇 개 안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부르고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 관련 내용이라 그런가 하품을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졸음을 꾹꾹 참으며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낯익은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 양양이에요. 매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을 뚝 끊고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밝히는 친구로 수업의 맥을 잘 끊죠. 저랑 딱히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이라 친구라고 할게요. 아무튼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거만한 말투로 교수님에게 도발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품을 하다가 양양의 목소리에 잠이 다 깼어요. 강의실 분위기는 잠시 정적이 흐르면서 교수님과 양양 사이에는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지고 강의실 학생들은 당황하고 있었죠. 저는 양양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양양은 낯선 목소리로 교수님에게 질문이지만 질문 같지 않은 비꼬는 듯한 말을 던졌죠. 양양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 뻗어나간 대만, 홍콩, 한국, 일본들도 중국의 속국으로 하위 국가 개념으로 봐야 하며 그러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당연히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즘 세계에 관심을 받는 한국의 컨텐츠도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모두 중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때 제 옆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 친구 은정이었어요. 은정이는 이렇게 나서서 의견을 내는 친구도 아니고 목소리도 큰 친구가 아닌데 강의실에서 일어나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중국의 문화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청나라와 조선, 그리고 일본은 문화 교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였고 지금도 문화의 교류는 계속하는 거라며 중국이라는 나라의 탄생 역사도 짧고 만약 그렇게 뿌리를 따라 올라가서 굳이 누구의 문화라고 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혼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까지 뻗어 있고, 그래서 유럽이며 일본에서도 한국의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으며, 지금도 한국의 K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양양은 중국의 문화에 비하면 한국의 K-문화는 너무 저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저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지만 그 속에는 양양이 한국 문화가 뛰어나서 자꾸 기죽지 않으려고 중국의 문화가 무조건 최고라고 하는 것 같아 측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의 문화가 위대하니 모두가 따라하기 급급하다며 위대한 중국에 덤비지 말라고 하는 순간 은정이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상기된 채로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중국은 한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과자인 허니버터칩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출시하고 한국 예능 윤식당이 인기를 끌자 똑같은 방식으로 예능의 대사까지 따라해서 표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중국에 방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광고에 한국 가수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편집하여 블랙핑크가 광고하는 거 마냥 내보냈다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중국의 위대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해서 화제가 되고 인기가 될 수 있지만 너희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누군가를 따라하면 따라했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너희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으라며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다는 듯 은정이는 말을 끝냈어요. 하지만 쉽게 그만둘 양양이 아니지요. 이번에는 중국의 화려한 역사에 반해 다른 아시아 나라는 더러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나서서 말을 못하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 전 영국 의회에서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집단학살로 규정지었어요. 위구르족뿐만 아니라 중국은 다른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해 수용소에 억류하여 전기 충격과 채찍질 등의 잔인한 고문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사실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자세를 계속 유지 중이죠. 사실 저의 집안은 독일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면서 집안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1300여 명의 유대인이 나치군에 의해 사망하였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역사의 중요성과 이런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건으로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유대인 학살에 반성한다는 독일의 최대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죠. 이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역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양양을 비롯한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강의실 분위기는 숙연해지면서 양양도 꿀벙어리가 되었죠. 제 말을 들은 교수님은 뭔가 생각에 잠기신 듯 눈을 길게 감았다가 뜨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교수님을 바라보는데 저와 양양 그리고 은정이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의 평온한 미소에 긴장되었던 강의실 분위기는 조금씩 평화를 찾고 있었지요. 교수님은 문화라는 것은 누구의 문화라도 점점 다른 곳으로 흐르며 발전하고 너의 문화가 발전된 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문화의 발달 과정을 더 중요시 봐야 한다며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설명하실 때는 강의실에 모두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양양도 할 말을 잃고 경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의가 계속되면서 교수님은 최근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BTS, 오징어 게임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 영화 파묘와 범죄의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작품이었거든요. 제 친구 은정이 덕분에 BTS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오징어 게임은 이미 다 봤죠. 작년 5월에 은정이랑 같이 영화관에서 범죄의 도시 3도 봤죠. 정확히 1년 뒤 올해 5월에 범죄의 도시 4가 개봉을 했거든요. 보러 가고 싶은데 요즘 과제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또다시 흥행을 하고 있다는데 빨리 은정이한테 가자고 해야겠어요. 아, 제 친구 은정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저와 같이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펍은 축구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여기는 런던에서도 조금 떨어진 외진 곳이지만 축구만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펍이 가득 차요. 역시 축구 종주국이라 그런가 축구의 인기가 대단하죠. 제가 일하는 펍은 주변 수많은 펍 중에서 가장 많은 손님이 오는 펍이라. 그래서 항상 일손이 부족하고 항상 바빴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게 은정이었죠. 은정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펍이 바쁘지가 않았어요. 손님이 적게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더 오는데도 이상하게 바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은정이를 관찰하니깐 알겠더라고요. 은정이는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맥주잔도 빨리 꺼낼 수 있는 곳에 놓고 손님들이 자주 찾는 티슈들도 꺼내기 쉽게 미리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또한 서빙을 하면서 동시에 테이블을 치우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저도 어깨너머로 조금씩 따라하다가 은정이와 친해진 이후로 은정이처럼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 정말 편하고 일도 빨리 끝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은정이에게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그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은정이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급하게만 하는 것 같지만 모두들 부지런해서 같은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두세 배는 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정이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래서 일 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유럽에서는 그걸 아무도 안 하는 거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했어요. 한국인들의 특별한 비법이 있나 했거든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힘든 일을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대단하고 배울 점이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친구가 되었고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가며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에는 은정이와 한국 여행을 해보고 싶네요. 기회가 되면 한국 여행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